네, 박주현 대표입니다. 오늘은 5월의 첫 주기도 하고 또 연휴가 계속되는 징검다리 월요일입니다. 금방 끝날 것 같은 전쟁이 결국은 3개월이 넘고 또 이러다 보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워낙 기싸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종전은 아니지만 휴전 상태가 길어지면서 영향도 조금씩 커지고 있는 건 맞지만 한편으로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고, 오늘 아침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큰 틀에서 플랜을 좀 짠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또 힘의 논리에서 보면 무서운 계획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힘이 있어야 조금은 또 목소리도 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럽 쪽에서 보면 EU죠? EU 쪽에서도 이 반발도 있고 협력도 있고 이래 가면서 힘의 균형이라고 할까요? 더 재조정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있는데, 어제 한편으로 뉴스를 보면서 유엔이죠. 유엔의 지원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측면은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이제 유엔도 명을 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이제 부동산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5월 9일이죠. 5월 9일 날 그 다주택자 중과세 만기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장을 이제 더 이상 안 해주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죠. 이 부동산 전문가분들 여론은 또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매물이 줄어들고 있고 폭등할 거다, 공급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정부가 그 오르는 걸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으면서, 한편으로 이제 본격적인 세제 개편 얘기가 지방선거 끝나고 나올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 특히나 대출 규제죠. 금융 규제 쪽에서 계속해서 압박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신용등급이 계급화, 계층화되어 있다. 그래서 일부 저소득층이 오히려 어려운데 이자를 많이 내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시는 부분도 기사화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융규제, 제도 개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부동산을 투자재로 많이들 인식하셨어요. 왜? 거주할 집을 찾는데 실제로 이 집이 오를 건지 내릴 건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시점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주택이 가격이 오르더라도 실제로 투자 매력이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아파트를 사고 집을 살 때 이게 투자재로 많이 고려하고 사실은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정부는 실제로 주택은 거주 용도, 물론 자산이 줄어드는 거 용인하진 않겠죠. 자산이 줄어들 경우는 많은 반발도 있고 또 우리나라 경제에도 좋은 영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은 오를 겁니다. 그러나 그 오르는 폭이 실질적인 투자 가치로까지 연결되는, 또 투자재로서의 매력이 큰 그런 자산으로는 이제 보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억짜리, 20억짜리 주택에 사시게 되면 오를 겁니다. 예를 들면 20억 집을 샀는데 25억이 됐다. 10년 동안.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투자재로서의 매력이 있느냐? 그 부분은 따져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올랐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떨어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셨던
부동산 자산의 우상향이라고 하는 기준을 이제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시점이 오신 거예요. 이 정부가 생각하고 기획하고 있는 거는 투자재로서의 부동산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상업용 부동산은 그 본질을 또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시점인 것도 맞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실질적으로 내가 쓰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산입니다. 실제로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이 안 나면 투자재로서의 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서 부동산 투자의 본질로 조금 다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오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부동산을 투자를 하시면서 가격이 오르는 것만 보셨지, 물론 폭락하신 걸 가끔 한 번씩 보시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우상향이라는 절대 믿음이 좀 있었고 실제로 시장도 그거에 맞게 반응을 했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다. 하지만 그 우상향의 기울기가 바뀌었다라는 측면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르지 않는다가 아니고 기울기가 급격히 완만해졌다. 그 완만의 속도는 시장의 투자 수익률에 비춰 매력이 없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강남 아파트 30억짜리 40억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게 몇 년이 걸리는지를 보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거주 만족도에 충분히 그 비용을 쓰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조금 더 다른 투자재로 눈을 좀 돌려보실 필요도 있는 시점이 된 거예요. 물론 주식시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요즘 투자재로서 보면 뭐 펀드도 있고 금융상품도 다양하고 뭐 채권 투자도 있고 금 투자도 있고 또 코인 투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은 투자재로서의 비싼 걸 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 상승 여력, 상승폭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투자도 조금 고려하실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제는 투자 수익률을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서울이라고 다 투자재로서의 매력이 있느냐? 그것도 아닐 겁니다. 지방도 이제는 매력 있는 투자지가 있을 거예요. 또 수도권에서도 일부 지역들, 뭐 동탄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동탄 같은 경우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더 오를 거냐라고 하는 측면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지역하고도 비교를 해보시고 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을 찾으셔야 투자 매력이 있는 지역을 찾으시겠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심사숙고하면서 많은 스터디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주변 분들의 투자 성공 사례를 듣고 또 설명하는 그 부분을 막연히 맹신해서 덥석덥석 투자를 하셨다가 낭패를 보시는 경우들 저는 정말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부동산 투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신중하셔야 되는 시기가 됐다라는 측면을 꼭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책을 쓸 때마다 매번 쓰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말만 믿고 이 맹신하시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한마디 하실 분 있어요. 그럼 누굴 믿어? 내 가까운 지인을 믿고 내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서 투자를 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 중에 전문가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보면 과거 여러분들의 성공 사례를 가지고 그 사례를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도 현실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렇게 투자하셔서는 성공할 확률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언론?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신문을 이렇게 쭉 보면 한 5개 봅니다. 5개 정도 신문을 쭉 읽어요. 기사의 패턴이나 내용, 헤드라인이 극명하게 미묘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실질적으로 내 투자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 정도는 또 분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부분에서는 특히나 경제를 보시지 않고 시장의 큰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신다고 하면 투자를 좀 늦추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또 상담을 저희가 해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고수들은 역시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실제로 투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시장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계십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아무 투자나 자기 감으로 투자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보면서 상황 판단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특히나 저희 부모님들 세대죠.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경험했던 거를 듣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실제 그분들의 의견이 맞는지 검증도 한번 해보시는 그런 절차를 여러 방법적으로 좀 찾아보시면서 투자를 좀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5월 9일을 계속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언론들은 이제 그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5월 9일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가격이 오르네 내리네 하는 얘기를 너무 신경 쓰시는 거 여러분들 피곤하지 않으세요? 저는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좀 멀리 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시간을 좀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동산 하락하지 않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올라야 되는 것도 맞고 오를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자가 되는 투자 방법에 꼭 투자자로서 부동산이 매력적일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은 10억을 투자해서 투자 수익률을 좀 보시는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이게 돈이 된 거야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돈이 되는 자산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이 이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도 있지만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말씀을 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고 내일은 또 어린이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뭐 스승의 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관계를 좀 돌아보는 5월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복한 5월을 보내시고 이번 한 주도 또 바쁘시겠지만 또 주변도 좀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